지구상에서 가장 외로운 땅, 문명 세계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의 한가운데 이곳에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가 숨쉬고 있습니다. 거대한 얼굴, 깊이를 알 수 없는 눈, 그리고 굳게 닫힌 입술. 하늘과 바다를 향해 침묵의 질문을 던지는 거인들, 바로 모아이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대체 누가, 어떻게, 그리고 왜 이 거대한 석상들을 만들었을까요? 높이 10m, 무게 90톤에 달하는 이 거인들을 변변한 도구도 없던 고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화산암을 깎아 섬 곳곳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큰 의문점. 이 위대한 문명을 이룩했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태평양의 가장 신비로운 섬,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들이 감춰온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722년 부활절 아침, 네덜란드의 탐험가 야코프 로에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발견한 작은 섬. 그런데 그 해안선을 따라 인간의 형상을 한 거대한 석상들이 마치 섬의 수호신처럼 줄지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날을 기념하여 이 섬에 이스터섬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섬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대한 석상을 세울 정도의 문명이라면 울창한 숲과 풍요로운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이스터섬은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찾아보기 힘든 황량한 초원지대였고 원주민들은 카누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해 위태로운 갈대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찬란한 과거와 초라한 현실의 극명한 대비. 이스터섬의 미스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모아이의 비밀을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곳, 라노 라라쿠 화산에 있습니다. 섬의 남동쪽에 위치한 이 사화산은 거대한 모아이 공장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모아이들이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것은 막바 위에서 분리되려는 듯한 모습으로 또 어떤 것은 마치 산비탈을 걸어 내려오다 멈춘 것처럼 땅에 박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고고학자들은 토키라고 불리는 단단한 흑요석 석기로 부드러운 화산 응외암을 쪼아 모아이를 조각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수십 명의 석공이 몇 년에 걸쳐 매달려야 하나의 모아이를 완성할 수 있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대한 석상을 어떻게 섬 반대편 해안까지 옮겼을까요? 수많은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지지를 받았던 것은 통나무 굴림 방식입니다. 풍부했던 야자나무를 베어낸 뒤 그 위로 석상을 눕혀 굴려서 옮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막대한 양의 목재를 필요로 합니다. 이 작은 섬의 나무들이 과연 수백 개의 모아이를 옮길 만큼 충분했을까요? 그러다 새로운 가설이 등장합니다. 모아이는 스스로 걸었다. 원주민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설을 바탕으로 고고학자들은 모아이가 밧줄에 묶인 채 좌우로 뒤뚱거리며 마치 걸어가는 것처럼 이동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여러 팀의 실험 결과 적은 인원과 밧줄만으로 거대한 석상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이스터섬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창의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모아이를 만들었을까요? 모아이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늘어선 대부분의 모아이들은 바다가 아닌 섬의 내륙, 즉 자신들의 마을을 향해 서 있습니다. 이는 모아이가 외부의 적을 막는 수호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을 상징하며 후손들을 보살피는 존재였음을 의미합니다. 라파누이 사람들은 시족 사회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각 시족은 자신들의 권위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크고 웅장한 모아이를 세웠습니다. 모아이는 단순한 조상 숭배의 대상을 넘어 시족의 자부심이자 권력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모아이는 푸카오라고 불리는 붉은색 돌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는 더욱 높은 지위와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모아이 제작 경쟁은 수백 년간 이어졌고 섬의 기술과 문화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비극의 그림자가 섬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숲이었습니다. 모아이를 옮기기 위한 밧줄과 굴림목 그리고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농경지 확보와 뗄감. 라파누이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섬을 뒤덮었던 거대한 야자나무 숲은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산림 파괴의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숲이 사라지자 비옥했던 토양은 바람과 비에 씻겨나가 척박해졌습니다. 농작물 생산량은 급감했고 숲에 살던 새들은 둥지를 잃고 멸종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배를 만들 나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라파누이 사람들은 더 이상 먼바다로 나가 주된 식량원이었던 참치나 돌고래를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원은 고갈되고 굶주림이 시작되자 섬의 사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족 간의 협력과 경쟁은 증오와 전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을을 약탈하고 자신들의 조상이자 자부심이었던 모아이를 쓰러뜨렸습니다. 한때 후손들을 굽어보던 거인들의 눈은 땅을 향해 처박혔습니다. 찬란했던 문명은 스스로의 욕망이 불러온 생태학적 재앙 앞에서 처참하게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유럽인들이 섬에 도착하면서 더욱 가속화됩니다. 외부에서 유입된 질병과 노예 사냥은 얼마 남지 않은 원주민들의 삶마저 앗아갔습니다. 이스터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먼 과거, 태평양의 외로운 섬에서 일어난 그들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유한한 자원을 가진 지구라는 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과도한 경쟁과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미래의 자원을 소모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모아이를 세우기 위해 마지막 남은 나무 한 그루까지 베어버렸던 라파누이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라파누이의 후손들은 쓰러졌던 모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남긴 비극의 역사를 잊지 않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온 인류를 향한 간절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침묵의 거인 모아이. 그들은 수백 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과연 우리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느냐고. 당신들의 문명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